필리핀 여행 루카스 TV가 드리는 이민 정보. 필리핀 노후 생활, 한국 이민자의 생활비. 내 집이 있는 사람의 한 달 생활비. 여러분 안녕하세요. 개발도상국에서 살고 있는 한국 이민자들의 65세 이후 노후 생활 물가는 대체 얼마 정도 될까요? 미리 내가 지낼 곳의 물정을 알고 준비를 해서 산다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겠죠? 한국이야 누구보다 훤히 잘 알고 계시지만 만약 외국에서 노후를 보내실 계획이시라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입니다. 필리핀에 사시는 많은 유튜버들이 각자의 생활비 안내를 한 영상 정보가 많이 있는데요. 그 영상들의 댓글을 보면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그냥 인사차 좋은 댓글을 올리는 분은 제외하고 진지하게 의견을 말하는 댓글들을 기준해서 말이에요. 왜 그럴까? 하고 곰곰이 따져보니 그건 유튜브 각자의 개인 생활 수준 때문이더라고요. 어떤 분은 한 달에 80만원으로도 행복하게 생활을 하시고 어떤 분들은 한 달에 400만원 가까이 생활비가 들고 어떤 분들은 한 달에 150만원 생활비가 들고 그리고 그분들이 사는 환경과 수준을 우리는 그분들의 영상을 통해 충분히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을 이해하지 않고 단순히 금액만 가지고 자기의 생각과 틀리다고 정보의 객관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시던데요. 제가 알려드리는 노후 이민자의 평균 생활비는 보다 나은 삶을 이곳의 웰빙 환경을 충분히 즐기며 보낼 수 있는 풍요로운 환경에서의 생활비입니다. 단칸방에서 인스턴트 음식을 먹고 화단에 채소를 가꿔 드시고 가끔씩 패스트푸드점이나 칸틴이라는 로컬 식당에서 반찬을 사서 찬통에 보관해서 매일 식사를 하는 월 80만원의 생활자도 실상은 모르겠지만 그분의 영상은 늘 행복해 보였거든요. 사람마다 사는 방식이 틀리니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 이러니 저러니 간섭은 하지 않도록 해요. 언젠가 후배 한 명이 한국에서 사업을 완전 실패하고 빈털터리로 필리핀에 와서 저를 찾아와 필리핀에서 재기할 수 있는 조언을 구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그 친구에게 해줄 수 있었던 이야기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이 사는 로컬 바랑가이 지역에 도배도 되지 않은 단칸방에서 살면서 빤식 칸톤이라는 누들로 매일 생활할 수 있으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라고요. 제가 처음 필리핀 이민을 와서 저의 멘토 브루스 형님이 주신 답안지 중 하나를 그 친구에게 써먹었던 거죠. 저도 1년간 한국 음식은 일절 멀리하고 필리핀 음식을 손으로 먹는 습관을 들이려고 노력을 했었죠. 필리핀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알아야 이곳에서 제대로 살 수 있을 테니까요. 제 후배는 그로부터 약 5년 후에 결국 필리핀 정착에 성공을 하고 지금은 편안한 로얄 인생을 보내고 있답니다. 자, 그럼 최근의 미국 통계 기준을 보면요.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 60세에서 65세의 1년 평균 생활비는 45,800달러를 쓴다고 발표가 되었고요. 한국의 경우는 1년 21,000달러 수준의 통계가 있습니다. 그럼 필리핀에서의 노후자 생활비는 얼마 정도가 될까요? 제 주변에 저와 같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과 부동산 임대업을 소일로 하시는 60세 이상의 지인분들의 양해를 구해 그분들 한 달 생활비와 저의 생활비를 비교해 봤는데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단 제가 여행을 너무 좋아해서 매달 나가는 여행 경비가 상당히 많은데 그걸 뺀 기준으로는 대부분 비슷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필리핀에서 남자 혼자 살면서 드는 한 달 생활비를 저를 기준으로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국에서의 생활비와 비교를 해 보세요.
의외일 수 있고 생각과 같으실 수도 있겠네요. 저도 오랫동안 한국에서 살지 않아 여러분들이 느끼는 체감 경비가 무척 궁금해지네요. 본 생활 경비는 7월 25일부터 8월 25일까지 한 달간입니다. 전기요금 계산이 매월 25일로 찍어서 그렇게 잡아봤어요.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환율은 곱하기 25로 했고 10단위 끝자리는 4452으로 공제했어요. Like again. And that's whole. 먼저 1. 전기요금. 저는 에어컨 2대를 쓰고 있는데요. 한 대는 하루 9시간 정도, 낮 시간은 거의 틀어놓고 살고요. 다른 한 대는 아주 더울 때 선풍기 한 대와 함께 다 틀어버리는데 4월과 5월을 제외하면 그런 일은 별로 없더라고요. 참고로 절전용 삼성 에어컨 1마력짜리입니다. 3,100페소, 77,500원. 2. 수도요금. 저는 상수도 요금이 별도로 없답니다. 이유는 지하수를 파서 꺼내 먹고 있거든요. 3. 생수비. 매일 1갤론을 쓰는데 남는 물은 설거지용으로 쓰든지 아니면 버립니다. 31 곱하기 30페소는 900페소, 22,500원. 4. 차량 유류대. 제 차가 기름을 좀 많이 먹는 대형 엔진이어서 유류대는 좀 드는 편인데 어딜 다닐 거리가 별로 없다 보니 유류대 걱정은 안 하고 삽니다. 기름은 면세 지역인 클락에서 주유를 하고요. 요즘 시세가 1리터당 48페소, 1,200원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한 달간 1회 넣었네요. 3,200페소, 8만원. 5. 한국식품점. 매주 1회 방문해서 생필품과 한국식품을 구매했네요. 한국식품점이 다른 식품점에 비해 많이 비쌉니다. 12,500페소, 31만 2,500원. 6. SM 백화점. 백화점에서도 주로 식료품과 생필품을 구매하고요. 요리를 좋아해서 먹거리 해결은 집에서 한 달 내내 백화점에선 없었네요. 4,200페소, 10만 5천원. 7. 재래시장. 역시 재래시장은 식료품과 음식 재료들인데요. 식장에선 신선함을 요구하는 물품들을 구매합니다. 육류, 생선, 채소, 과일 등 12,000페소, 30만원. 8. 한국 식육점. 한국인이 좋아하는 삼겹살은 되도록 한국 식육점에서 구입을 하는데 의외로 많이 먹었네요. 3,600페소, 9만원. 9. 기호식품. 제가 커피를 좋아해서 스타벅스에 원두를 사서 내려 마시고 담배는 하루 한 갑 정도 피웁니다. 담배는 히츠라는 아이코스를 피우며 필리핀이 한국보다 좀 더 저렴합니다. 7,200페소, 18만원. 10. 골프 1회. 저의 경우는 클락 빰빵가의 전 골프장 멤버십이 있어서 어딜 가도 그린피는 들지 않아 큰 비용은 들지 않지만 락다운 기간이라 자주 가기가 꺼려지더군요. 1일 라운딩 했네요. 1,700페소, 42,500원. 말 좀 하고 먹어라. 말 좀 하고. 11. 인터넷 및 IPTV 수신료. 저의 경우는 두 가지 모두 할인을 받아 1년치를 한꺼번에 내는데 12개월로 나눠서 계산을 해볼게요. 인터넷은 가장 성능이 좋은 무선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고요. 한국 방송 36개 채널을 실시간으로 수신이 가능한 IPTV를 보고 있어요. 4,100페소, 10만 2,500원. 12. 외식비. 가끔씩 짬뽕이나 짜장면이 먹고 싶을 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탈리아 요리가 그리울 때, 그리고 집에서 잘 해먹기 힘든 샤브샤브 이렇게 다녔네요. 중화 요리는 3회, 이탈리아 레스토랑 3회, 샤브샤브 4회. 평상시에 비해 엄청 안 간 겁니다. 매일 한 끼는 외식을 하는데 락다운 때문에 최대한 자제하면서
5,300페소 13만 2,500원. 13. 하우스메이드 급여 2명 12,000페소 30만원. 14. 약값 병원비. 락다운 기간이라 병원 가기가 꺼려져서 매월 1회 체크업을 하는데 한 번도 안 갔어요. 심지어는 3개월에 한 번 검사하는 당화 혈색소 검사도 안 했네요. 마스크, 쉴드, 당뇨약값과 안약, 그리고 041로 근육통이 있어 파스만 산 게 다네요. 3,800페소 95,000원. 다 먹었자? 15. 개 사료비. 제가 좀 많이 키우죠? 4,800페소 12만원. 16. 전화 선불카드. 저는 월정액을 이용하는데 무제한 데이터와 무제한 통화를 합니다. 1,400페소 35,000원. 이렇게 한 달간 생활비로 지출이 된 비용이 총 79,800페소 199만 5천원. 여기서 잘 보면 취향이 나오죠. 저의 경우는 먹는 걸 무척 즐기는지라 식료품비와 외식비만 월 112만원이 나오네요. 이 또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달 생활비에 먹고 마시는 데만 60%를 차지하는데 거기에 여행을 좋아하니 매달 다니는 여행 경비만 월 평균 150만원 정도 나오고요. 물가가 저렴한 베트남이나 제가 운영하는 호텔이 한 개 더 있는 캄보디아로 갈 경우 100만원 정도 소비를 합니다. 그래도 월 평균 여행비로 120만원은 나오더군요. 거기에 최소 일주일에 2-3번은 운동으로 골프를 하니 락다운 기간이 아니라면 월 평균 경비가 350만원 정도 나오는 거죠. 생활비로 지출되는 대부분이 저는 취미생활이니 여러분이 경비를 이해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단, 저는 술집 여자 도박은 절대 가진 않습니다. 그쪽으로는 일절 경비가 없는 게 다른 취미생활을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장점일 수 있겠네요. 이민자들 중에 술, 여자, 도박에 탕진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할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혼자서 이 정도 생활비 나오는 게 평균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아마 제가 다른 분들보다 몇 배는 더 쓸 거예요. 그게 다 취향 때문이죠. 저도 뭐 여행 안 좋아하고 먹는 거 안 좋아하고 운동 싫어하면 월 2만에서 3만 페소 정도면 충분할 것 같네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 여러분. 안녕.